오빠 몇 시야? 하면서 딱 눌렀는데 따락 7분 30초. 결국 그거는 이번 판은 나가리다 이 생각을 하셔야죠. 어떻게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의 변호를 하는 건의 유튜브 채널에 진행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김민건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형사사건 중에서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성범죄 무고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무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성범죄 무고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그게 무고가 맞아요? 예, 이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시킬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무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딴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의 무고인 거예요? 말씀 주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불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뭐 괜찮겠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난번에 업로드하신 원나잇 5원칙,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 현실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게. 저는 모르죠. 정말 이런 억울한 환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누구나 성범죄 피해자로 몰려서 좀 실형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혹시나 어쩌다가 모르는 이성과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녹음을 해라. 근데 이 녹음하는 게 불법이라는 뭐 이야기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내가 대화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녹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녹음의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목소리만 들어가고 내 목소리는 안 들어가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집에 내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그냥 밖으로 나왔다. 그때는 그게 불법입니다. 도청 예, 내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는 건 괜찮은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음이란 게 사실 말은 뭐 쉬워 보여도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 처해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 사랑을 나누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은 오후 9시 뭐 이렇게 정하고 사랑을 나누진 않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 녹음을 뭐 켜기도 그렇고, 어렵게 켰다고 해서 무슨 동의를 어떻게 받는 것도 참 애매해지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죄책감 같은 걸 갖고 계신가 봐요. 그냥 이동하다가도 아무 때나 녹음을 켜도 되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얘기할 때도 뭐 꼭 지금부터 이제 우리 성관계를 시작해볼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예, 안 되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거 콘돔 좀 작은 거 같은데 어때? 이렇게 그냥 다른 걸 물어보는 식으로 말을 걸어도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녹음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색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동의라는 그런 것이 없어도 암묵적으로 이 상황이 동의가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 내용의 플로우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무고를 당하는 케이스가 강간이라면 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다. 중간간이라면 내가 뭐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여자의 노는 노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 괜찮으면서 왜 그래,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노가 아닌 노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내가 예스라고 판단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야 너 샤워하고 와 했는데 알았어 하고 갔다 오면
그런 데서 충분히 예스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녹음이 되면은 내가 방어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는데 누가 녹음을 했냐가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녹음을 하면 전체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걸 찾는 거고 상대방이 녹음을 하면 전체 중에서 상대방한테 유리한 게 제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안 갖고 있고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그 노노한 부분만 가지고 강간이었다 이렇게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판사가 그 편집본 말고 원본을 내라 이런 얘기도 하나요?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건 재판 과정까지의 얘기고 그 전에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범죄자로 몰린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야, 그러면 무조건 녹음을 해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녹음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녹음기 켜놓고 외투 주머니에 그냥 넣어놔도 다 녹음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여자가 진짜 마음에 들지만 혹시나 불안해서 녹음을 켜놨어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자가 오빠 몇 시야 하면서 딱 눌렀는데 따락 7분 30초 뭐 이렇게 딱 떠 있으면 무슨 소리예요? 저는 7분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떠 있으면 상대방이 배신감 느끼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이번 판은 나가리다 이 생각을 하셔야죠. 어떻게 내가 안전하기도 하고 마음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극티. T는 맞습니다. 감정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녹음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죠.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예. 그럼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도 에이 혹시 설마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잖아요. 예. 이 녹음이란 게 재판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녹음이라는 게 나를 방어해줄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나도 술에 취해 있거나 정확하게 뭐 2시간 있었던 일을 써봐라 했을 때 뭐 10줄 이상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구성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녹음만큼 중요한 게 이제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녹음을 못 한다면 뭐 그렇다면은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 2시간짜리를 뭐 최소한 30분 이상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재현을 하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그렇죠. 왜 이걸 안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 신빙성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모텔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이거 여자가 어떻게 결제하기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뭐라고요? 내가 아까 맛있는 거 많이 샀잖아. 이 형 연애 안 해본 것 같은데?